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근히 궁금해 하시면서도 선뜻 물어보기 어려워 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지만 막상 본인이나 가족에게서 느껴지면 당황스럽고 걱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요즘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50대 중반만 넘어가셔도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선생님, 제 옷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하시거나 남편이 베개에서 기름, 냄새 같은 게 나는데 어쩌죠?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씻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노인 냄새의 정체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해요. 4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피부에서는 노레날이라는 특별한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노레날이라는 성분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인데, 재미있는 건 젊을 때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우리 피부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기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 과정이 더 활발해지면서 노레날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40대 중반부터 이 변화가 시작되고 60대가 넘어가면 확연히 느껴질 정도로 강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냄새가 왜 유독 불쾌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노레날 냄새는 묵은 기름 냄새나 오래된 책 냄새와 비슷한데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곰팡이 냄새 같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양초 타는 냄새 같다고도 하시거든요. 이 냄새는 물에 잘 녹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보통 샤워로는 완전히 제거가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더 흥미로운 건 노인 냄새가 나는 부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로 귀 뒤쪽, 목덜미, 가슴 부위에서 많이 나는데 이 부위들이 피지 분비가 활발한 곳이거든요. 특히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이나 옷깃이 닿는 부분에서 더 강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베개나 옷깃에 냄새가 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노인 냄새가 위생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청결은 기본이지만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노레날 자체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인 냄새를 관리할 때는 단순히 자주 씻는 것보다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럼 이제부터 실질적인 관리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피부 관리예요. 노인 냄새의 원인이 피지 산화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산화 과정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 특히 비타민 C나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바디워시를 쓰시면 좋아요. 샤워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로 씻으면 피지 분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미온수로 씻는 게 좋고요. 특히 귀 뒤쪽이나 목덜미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는 꼼꼼하게 씻어주셔야 해요. 그런데 이때 너무 박박 문질러서 씻으면 피부가 자극받아서 피지 분비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마사지하듯이 씻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샤워 후에는 보습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건조한 피부는 오히려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도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면 일석이조겠죠. 옷 관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레날은 섬유에 잘 스며드는 특성이 있어서 한번 옷에 배면 세탁해도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옷을 입고 난 후에는 바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는 게 좋고요. 특히 겉옷은 햇볕에 말리면 자외선의 살균 효과로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세탁할 때는 일반 세제보다는 산소계 표백제를 함께 사용하시면 효과가 좋아요. 산소계 표백제가 노레날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섬유유연제를 사용하시면 옷에 냄새가 덜 배는 효과도 있어요. 세탁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한데 덜 마른 상태로 보관하면 곰팡이 냄새와 섞여서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침구류 관리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베개나 이불 같은 침구류에는 노레날이 정말 많이 축적되거든요. 베갯잎은 23일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베개 자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햇볕에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은 노레날 제거 효과가 있다는 침구용 스프레이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식습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채취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서 노인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튀김이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음식보다는 생선이나 채소 위주의 식단을 권해드려요. 항산화 음식을 챙겨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블루베리, 토마토, 녹차, 브로콜리 같은 음식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의 산화를 줄여주니까 결과적으로 노레날 생성도 줄어드는 거죠. 특히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하루에 23잔 정도 마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도 좋아요.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같은 거요. 오메가3는 피부 건강에도 좋고 항염 효과도 있어서 피지선의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고등어나 삼치 같은 생선을 드시면 좋고 매일 아몬드나 호두를 한 줌씩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어요. 술은 체내 산화를 촉진시켜서 노인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육류도 과하게 먹으면 채취가 강해질 수 있어요. 특히 붉은 고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생선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도 하루 2잔 이상 마시면 채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마셔주셔야 체내 노폐물이 잘 배출되거든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도 촉촉해지고 피지 분비도 적절하게 조절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운동 후 땀을 그냥 두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운동 후에는 꼭 샤워를 해주셔야 해요. 땀을 흘리는 건 좋은데 땀이 피부에 오래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채취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명상이나 요가, 산책 같은 걸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수면도 빼놓을 수 없죠.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시는 게 좋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잠을 잘 못 자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기고 그게 피지 분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제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집안 환경이 노인 냄새 관리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쳐요. 먼저 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하루에 23번, 한 번에 10분 정도씩은 창문을 활짝 열어서 공기를 환기시켜 주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환기를 해주시면 집안의 묵은 냄새가 많이 빠져나가요. 침실 환경은 더 신경 써야 해요. 침실은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매트리스나 이불에 냄새가 배면 잠자는 동안 계속 그 냄새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스 커버를 사용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냄새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베이킹 소다를 뿌리고 30분 정도 두었다가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냄새가 많이 줄어들어요. 옷장 관리도 중요해요. 옷장 안에 습기가 차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옷장용 제습제를 놓아두시고 가끔씩 옷장 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세요. 그리고 오래 안 입는 옷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겨울 옷 같은 경우는 시즌이 끝나면 세탁해서 보관하셔야 다음 시즌에 꺼내 입을 때 냄새가 안 나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요즘 나오는 공기청정기 중에는 탈취 기능이 강화된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품들을 침실이나 거실에 두시면 집안의 전반적인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특히 활성탄 필터가 들어간 제품들이 냄새 제거에 좋다고 해요. 이제 좀 더 전문적인 관리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노인 냄새 관리를 위한 특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먼저 감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노레날과 결합해서 냄새를 중화시켜 주거든요. 감 추출물이 들어간 비누나 바디워시, 로션 같은 제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차나무 오일이 함유된 제품들도 인기가 많아요. 차나무 오일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피부의 세균 번식을 억제해 주거든요. 특히 귀 뒤나 목덜미 같이 냄새가 많이 나는 부위에 차나무 오일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미네랄이 풍부한 입욕제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목욕을 할 때 입욕제를 넣으면 피부에 노폐물이 더 잘 배출되고 피부 자극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황토나 죽염이 들어간 입욕제가 노인냄새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따뜻한 물에 입욕제를 넣고 20분 정도 반신욕을 하시면 좋아요. 구강 관리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체취만 신경 쓰시는데 입냄새도 나이가 들면서 심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노인 냄새와 입냄새가 합쳐지면 더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 클리너로 혀도 깨끗이 닦아주셔야 해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도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요.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중요해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치과에 가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구강 건강도 좋아지고 입냄새도 줄어들어요. 특히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입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잇몸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 해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구강 관리에 도움이 돼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더 잘 번식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 같은 음료를 마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궈 주시는 것도 좋은 습관이고요. 의학적인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노인 냄새가 너무 심하다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요즘은 노인 냄새 관리를 위한 전문 치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피지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나 피부 관리 시술 같은 걸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호르몬 불균형이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이나 남성 갱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은 호르몬 변화가 체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전문의와 상담해서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치료를 받으면 체취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간질환 같은 경우 체취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질환 관리가 우선이에요. 기저질환을 잘 관리하면 체취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어요. 영양제 섭취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아연도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다만 영양제는 과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상담 후에 적절한 용량을 드시는 게 중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해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체내 독소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체취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특히 김치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자주 드시거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섭취하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얼마 전에 진료실에 오신 60대 중반의 남자 환자분이 계셨어요. 부인이 계속 냄새가 난다고 하셔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는데요. 자세히 여쭤보니 샤워는 매일 하시는데도 옷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는 세탁 방법에 문제가 있었어요. 세탁 후 바로 건조하지 않고 세탁기에 오래 두셨다가 말리셔서 옷에 곰팡이 냄새와 노래날 냄새가 섞인 거였어요. 그래서 세탁 후 바로 건조하고 산속의 표백제를 사용하시라고 권했더니 2주 만에 냄새가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은 50대 후반 여성분이셨는데 갱년기 증상과 함께 체취가 심해지셨대요. 이분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수면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상태였어요.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역시 호르몬 불균형이 있었고요. 호르몬 치료와 함께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시니까 3개월 후에는 체취가 많이 개선되셨어요. 한 70대 초반 남자분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평소보다 체취가 더 심해지셨다고 내원하셨어요. 혈당 조절이 잘 안되고 계셨거든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당뇨병 식단을 지키시니까 체취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어요. 이처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떤 분은 손자가 할아버지 냄새 나라고 해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관리하시게 됐는데 가족들의 솔직한 피드백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하세요. 감 추출물 비누를 쓰시고 옷도 자주 갈아입으시고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시니까 손자가 이제 냄새 안 난다고 하더래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노인 냄새는 관리하기 나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물론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불쾌한 정도를 크게 줄일 수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실천하시면 돼요.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해요.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해요. 요즘 이런 좋은 제품이 나왔던데 같이 써볼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또 본인이 냄새가 나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자신의 냄새에는 익숙해져서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신뢰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듣기 민망할 수 있지만 모르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알고 관리하는 게 훨씬 나아요. 계절에 따라서도 관리 방법을 조금씩 달리하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샤워 횟수를 늘리고 면 소재의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는 게 좋아요. 겨울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보습에 더 신경 쓰시고 실내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하셔야 해요.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을 높이시면 피부 건강도 좋아지고 채취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외출할 때의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오래 외출하실 때는 여벌 옷을 챙기시는 게 좋아요. 특히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건 땀을 많이 흡수하니까 갈아입을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고요. 작은 수건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틈틈이 땀을 닦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요즘은 휴대용 채취 제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물티슈 형태로 된 제품이나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들인데 가방에 하나씩 넣고 다니시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약속이 있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가볍게 사용하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좋더라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 특히 신경 쓰이시죠?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아침에 나오기 전에 샤워를 하시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향이 은은한 데오드란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향이 너무 강한 제품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세심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사무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이잖아요. 점심 식사 후에 간단하게 세안을 하시거나 물티슈로 목덜미나 귀 뒤를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져요. 사무실에 여벌 셔츠를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운동을 하실 때도 관리가 필요해요. 운동은 건강에 좋지만 운동 후 땀을 방치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하셔야 하고 만약 샤워 시설이 없다면 최소한 물티슈로 몸을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운동복도 땀을 잘 흡수하는 소재를 선택하시고 운동 후에는 바로 세탁하셔야 해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곳을 이용하실 때는 개인 위생용품을 꼭 챙기세요. 자신에게 맞는 샴푸, 바디워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공용 제품보다는 본인 피부에 맞는 제품을 쓰시는 게 냄새 관리에도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여행을 가실 때는 더 신경 써야 해요. 환경이 바뀌면 피부 상태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행 가실 때는 평소 사용하시던 제품들을 꼭 챙기시고 여벌 옷도 넉넉하게 가져가세요. 특히 장거리 여행이나 해외여행의 경우 기후가 다르니까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해요. 호텔이나 숙소에 도착하시면 옷부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걸어두세요. 여행 가방에 오래 있던 옷은 냄새가 배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저녁 그날 입었던 옷을 가볍게 세탁하시거나 최소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사우나나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우나는 땀을 많이 배출해서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자주 하시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일주일에 12번 정도가 적당하고
사우나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해요. 마사지나 스파를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관리를 받는 건 좋지만 자극이 너무 강한 마사지는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한 부드러운 마사지가 노인냄새 관리에는 더 도움이 돼요. 특히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오일을 사용하면 더 좋고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 가실 때도 관리 포인트가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꼼꼼하게 씻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두피에도 피지가 많이 분비되거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두피 스케일링을 받으시면 두피 건강도 좋아지고 냄새도 줄어들어요. 헤어 제품을 선택하실 때도 신경 쓰셔야 해요. 너무 유분기가 많은 제품은 두피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가볍고 산뜻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은 두피 케어에 특화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 본인 두피 타입에 맞는 제품을 찾아보세요. 손톱과 발톱 관리도 중요해요. 손발톱 사이에 때가 끼면 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손발톱을 깎아주시고 손발톱 사이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발톱은 양말 안에 있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까 더 신경 써주셔야 해요. 발 냄새도 노인 냄새와 함께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발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라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매일 저녁 깨끗하게 씻으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양말도 면 소재로 매일 갈아 신으시는 게 기본이고요. 신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같은 신발을 매일 신으면 냄새가 배니까 23켤레를 번갈아 가면서 신으시는 게 좋아요. 신발 안에 신문지를 넣어두시거나 신발 건조기를 사용하시면 습기 제거에 도움이 돼요. 신발용 탈취제도 활용해 보세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안경 관리도 신경 쓰셔야 해요. 안경 다리가 닿는 귀 뒤쪽이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라서 안경에 냄새가 배일 수 있거든요. 안경을 자주 닦아주시고 귀 뒤쪽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해요. 보청기가 귀를 막고 있으면 습기가 차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보청기를 매일 닦아주시고 귀도 깨끗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보청기 전문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 받으시는 것도 좋고요.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틀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틀니에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번식하면 입냄새가 심해지거든요. 매 식사 후에 틀니를 빼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자기 전에는 틀니 세정제를 사용해서 소독해 주세요. 이제 계절별 특별 관리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봄철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자극받기 쉬워요. 외출 후에는 꼭 세안을 해주시고 보습에 신경 쓰셔야 해요. 황사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아서 땀을 많이 흘리게 돼요. 이럴 때는 샤워 횟수를 늘리시고 시원한 재질의 옷을 입으세요. 에어컨을 사용하실 때는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시고 적정 온도를 유지하세요. 에어컨 바람에 직접 노출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가을철에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보습이 특히 중요해요. 건조한 피부는 피지를 더 많이 분비하게 만들거든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실내 습도도 5060% 정도로 유지하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되 가습기는 매일 청소해 주셔야 세균이 번식하지 않아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더 건조해져요.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시고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 안쪽부터 수분을 공급하세요. 목욕할 때 물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하시고 목욕 시간도 너무 길지 않게 하세요. 장시간 뜨거운 물에 있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더 신경이 쓰이시죠. 이럴 때는 전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당일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하세요. 새 옷을 입으시고 향이 은은한 향수를 가볍게 뿌리시는 것도 좋아요. 다만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병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손 소독제를 자주 사용하시고 마스크도 착용하시면 좋아요. 마스크를 쓰면 입냄새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거든요. 종교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에 나가실 때도 준비가 필요해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평소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깨끗한 인상을 유지하시면 대인 관계에도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인 위생에 더 신경 쓰셔야 해요. 활동 중간중간 손을 씻고 가능하면 물티슈로 땀을 닦아주세요. 손주들을 돌보시는 분들은 특히 더 관리가 필요해요. 아이들은 후각이 예민해서 냄새를 더 잘 느끼거든요. 아이들을 안아주거나 함께 놀아줄 때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평소에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반려동물의 냄새와 사람의 체취가 섞이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반려동물도 정기적으로 목욕시키고 집안도 자주 청소하세요. 반려동물 용품도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량 관리도 필요해요. 차 안은 밀폐된 공간이라서 냄새가 쉽게 배거든요. 차량용 방향제를 사용하시되 너무 강한 향은 피하세요. 정기적으로 차량 내부를 청소하시고 시트 커버도 자주 세탁하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노인 냄새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관리한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한 23주는 꾸준히 관리하셔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노인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불쾌한 정도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로 관리하는 게 목표예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해준다면 그건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상처받지 마시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시면 돼요.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노인 냄새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관리하시면 돼요. 제대로 관리만 하시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죠.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노인 냄새 같은 작은 문제는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노인 냄새 관리도 결국은 건강 관리의 일부거든요.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도 노인 냄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마음의 건강도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행복한 사람에게서는 좋은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모두 한꺼번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요. 먼저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물 많이 마시기, 샤워 후 보습제 바르기, 옷 자주 갈아입기 같은 것들부터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돼요. 그러면 노인 냄새 관리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지점이에요. 여러분, 노인 냄새는 관리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몇 주 후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챌 거고요. 건강하고 당당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노인 냄새 같은 작은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